안녕하세요, 김명기입니다. 최근 저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팬 여러분들과 강원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부족했다, 또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왔었고요. 앞으로도 제가 잘못한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일로 보면 제가 칸쿤에 가지도 않았는데 칸쿤에 간 사람처럼, 그리고 칸쿤에 외유를 간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과거 얘기들이 합쳐져서 우리 가족들이 마치 사적으로 공적 자금을 운영했다거나 특혜를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영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확대되고 칸쿤 간 사람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실을 밝히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칸쿤에 갔다는 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공적인 마인드가 있어? 퍼블릭 개념이 있어? 이게 우리가 공익에서 일을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 돈으로 비즈니스를 타고 외유를 갑니까? 마인드 있다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대표님, 박문성 씨의 방송을 보면 대표님도 강원FC 단장과 함께 칸쿤에 가서 외유를 즐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은 실제로 칸쿤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칸쿤에 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멕시코 갔던 이유는 대한축구회 부회장 자격으로 멕시코 경기와 미국 경기를 보고 귀국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칸쿤에 간 사람으로 완전히 알고 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칸쿤에 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박문선 씨, 모든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김병지가 칸쿤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이 쇼츠 영상들과 이 나쁜 댓글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영상을 보고 속은 거니까요. 그리고 박문수 영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칸쿤에 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제 아들도 칸쿤에 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문수 씨, 저에게 정말로 답해 주세요. 제가 칸쿤에 안 갔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나요? 영상이나 쇼츠 올린 사람들, 만약에 제가 고소했다면 박문수 당신은 이 사안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 또 아까 뭐 기자들 얘기했듯이 보도도 잘 안 됐어요. 지역에서만 난리가 났었고요. 그 강원 지역에서만. 지역에서는 좀 시끄러웠어요. 특히 이쪽 서울 쪽으로 올라오면, 중앙 쪽으로 올라오면 축구 기자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그럼 왜 그래? 일종의 뭐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이걸 왜- 축구를 우리가 지켜야지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국면하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우리 축구계 다 자체가 망한다. 다 망한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그럴 않나 수도 싶습니다. 있겠고. 그럼 대표님은 토트넘 연수 관련 기사를 막거나 언론사 또는 기자에게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언론사나 기자분들께 보도를 말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연합뉴스는 모든 기자들이 기사를 따라서는 통신사입니다. 제가 정말 보도를 막으려고 했다면 제가 왜 사과하고 인정했겠습니까? 제 사과는 기사로 공개됐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사과하셨다고 하더라도 당시 연수 참가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 토트넘 초청 문서를 보면 강원 유스 18 이외에 5명 추가 선수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총 25명의 선수와 스태퍼가 다녀왔습니다. 그중 5명은 전력 강화실의 추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5명 중 4명은 강원FC 소속 선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무학기 우승하면서 직계상 받았었고, 그 다음에 백록기 우승하면서 직계상을 받았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 현재 K리그에 입단한 상황입니다. 박문성 씨가 1년이 지난 후에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한 이유가 대표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문성 씨는 제가 1년 전에 이 일로 인해서 사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 제 발언과 더불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성 씨는 칸쿤에 간 것처럼 만들고, 그리고 1년 전에 사과했던 일을 덜쳐내고 세금을 막 쓰는 사람처럼 악의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지금도 인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대표이사의 아들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세하게 챙겨서 구단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도 않는 일까지 묶어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말로만 다투지 않겠습니다. 박문성 씨, 달순의 나이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저는 법원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원 FC가 정말 공공재라면 그 대표이사가 찬한 장난과 연결된 이런 추문이 발생해서 안 됩니다. 사기업에서도 이런 추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잖아요. 근데 단순히 강원 FC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시민구단 거의 똑같은 문제들, 사유화가 문제인 거죠. 네. 탐사 보도라면 사실관계 또 내지는 정확한 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차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차남은 음악, 미디어, 패션 쪽으로 전공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고 지금 얘기하는 아이는 셋째 아들입니다. 탐사 보도라면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관계부터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장남 관련한 보도를 하셨는데 네네. 그걸 이제 고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면 고소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사실과 허위 사실이라고 했는데 그 저희가 주장했던 겁니다. 김병지 아들이 아버지의 위력을 등에 업고 네,
그 선수들을 이제 특정 에이전트와 계약을 시키려고 했다는 게 저희 보도였어요. 박동희 기자는 김병지 대표에게 고소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박동희 기자를 형사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나 강원FC 구단은 박동희 기자를 고소하거나 형사처벌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동희 기자는 왜 자신이 고소당했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시청자분들께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김병지에게 고소당했다고 한다면 박동희 기자는 권력자에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박동희 기자는 저를 형사 고소를 통해서 권력자의 힘으로 기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동희 기자 개인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강원FC 구단에서는 더 게이트 신문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민사소송의 쟁점은 간단합니다. 더 게이트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법원에서 판단받으면 됩니다. 박동희 기자가 더 게이트 기사 내용에 자신이 있다면 법정 밖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동희 기자는 법정 밖에서 칸쿤, 멕시코, 세금, 아들, 랩플라인드 문제를 왜 엮어서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의혹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처음 보도한 기사 내용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 게이트가 처음 보도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강원FC 구단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박동희 기자와 박문성 씨가 법정 바깥에서 의혹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일반 팬들, 일반 대중들은 김병지와 그 가족들은 나쁜 일만 하는 사람들처럼 인식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동희 기자님, 처음 보도한 내용이 사실인지 법정에서 확인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사소송이 걸리면 방송에서 저와 제 가족을 공격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이 기사 내용에 반박하면 먼지 하나로 나올 때까지 그 가족들까지 털고 또 털 겁니까? 이게 정당한 취재인가요? 소송 상대방을 여론으로 압박하는 거 아닌가요? 그림만 한번 얘기하면 강원이 있어요. 애플라인드라는 데가 있어요. 강원의 대표이사인 김병지 대표의 장남을 여기 애플라인드에 취업을 시켜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취업을 시켰는데 이 회사에서 선수를 대는 에이전트 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강원에 입단을 시켜요. 그렇죠. 그 얘기죠. 저희가 그런 의혹을 제기한 그 거죠. 의혹 제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애플라인드의 요 브랜드의 유니폼을 강원이 또 입습니다. 입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이번에 그거는 팩트고. 네. 박동희 기자는 대표님과 애플라인드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 때문에 애플라인드가 강원FC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사실 아닙니다. 저는 애플라인드로부터 부정적인 거품이나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병지 축구클럽도 애플라인드 유니폼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애플라인드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김병지 축구클럽부터 애플라인드 유니폼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강원FC 구단은 애플라인드사로부터 어떤 특혜를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애플라인드를 선정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견적을 비교해서 애플라인드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FC는 2022년도에 필라와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강원FC는 필라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용품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강원FC 마케팅 부서에서는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봤지만 필라 때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은 애플라인드밖에 없었습니다. 애플라인드는 제가 오기 전 2020년, 2021년도에도 강원FC 스폰서 업체였습니다. 박동희 기자는 애플라인드 소속 선수 5명이 강원FC에 입단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우선 애플라인드가 아닙니다. P&H입니다.
저는 P&H에게 어떤 혜택도 준 적이 없습니다. P&H 선수는 제가 강원에 오기 전에도 입단한 적이 있습니다. P&H는 강원 구단에만 선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K리그 구단에도 많은 선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 구단도 P&H 외에 다른 에이전시 선수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P&H는 다른 업체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낮은 수수료를 보수로 지급하던 업체입니다. 만약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수수료를 더 높여 줬을 것이고 연봉도 높은 선수를 영입했을 겁니다. 박동희 기자는 강원FC가 영입한 F라인 선수 5명이 K리그에서 단 1분도 뛰지 못했다며 실력이 없는 선수들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프로 경쟁 무대는 상당히 치열하고 신입생이 경기를 뛰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인 선수들을 K리그 출전 시간만으로 그 선수를 잘 뽑았냐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희 기자 말대로라면 신인 선수가 K리그에 뛰지 못했다라면 그 선수는 다 잘못된 선수이고 그 선수를 뽑은 구단들은 다 잘못한 구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선수들 중 일부는 ACL 경기 때 뛰었습니다. 박동희 기자는 대표님의 장남이 무자격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대표님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수들을 강원FC에 입단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기사가 나간 이후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를 했지만 저는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동희 기자님, 제 아들이 어떤 선수나 학부모에게 나와 계약하면 강원구단 입단시켜준다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아들의 부탁을 받고 어떤 선수를 영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와 제 아들이 강원FC 선수 입단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다 밝히세요. 사실 이쪽 바닥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나이키에 있다가 이제 축구협회 홍보팀으로 갔죠. 팀장으로. 그러는데 뭐 축구인 출신이 거기 부회장이 됐다나 뭐가 누가 돼가지고 자기 방으로 부르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왜 부르셨냐 그랬더니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축구협회가 마케팅을 뭐 이따가 하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얘기하는 수준이 대학교 1학년 마케팅에 대한 원론만 읽었어도 하지 않을 얘기들을 그런 거 있지 뭐 내가 어디서 사인 하나 해주면 그거 갖고 뭐 공 받을 수 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진짜 모멸감을 느꼈대. 박문성이 축구인 출신 부회장이 나이키 출신의 협회장 마케팅 팀장을 방으로 불러서 마케팅을 가르치려 들었다. 이른바 꺼드럭거렸다고 했고 사람들은 그 부회장을 김병지 대표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제 개인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 개인 방으로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직원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수 때는 좀 거친 말을 선수들에게 할 때는 있었어도 제가 사무국에서만큼은 우리 인턴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존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협회에서 직원에게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얘기하라고 또는 마케팅을 가르치려 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박문수 씨, 이제 와서 그 부회장 제가 아니라고 말할 건가요? 제가 칸쿤에 안 간 거 몰랐다고 할 건가요? 박문수 씨 때문에 칸쿤에 가지도 않았는데 칸쿤에 외유를 떠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마케팅 전문가에게 마케팅을 가르쳤다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소송에서 밝히겠습니다. 박문수 씨,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누구 말이 사실인지 법정에서 밝혀보시죠. 박동희 기자님은 형사 고소를 당한 적도 없으면서 고소를 당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초 보도가 진실인지 법정에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혹들을 계속 제기한다 하더라도 최초 보도 내용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자료로 답하겠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앞으로 영상이 몇 편이 되더라도 저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관련 자료를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내용, 서로 무관한 사건들을 연결해 저와 제 가족을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비겁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숨기지 않고 답하겠습니다. 다만 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말에 그치지 말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